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크리스마스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가족분들과 또 친지분들과 또 친구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마이 TV 박정호의 핫스팟에서 특집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그 1년 동안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생각, 또 우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항상 신박한 비유와 말씀으로 우리 또 시원하게 만들어 주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용태 신부님, 김용민 목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두 분을 모셨는데 저희 자리가 스튜디오가 꽉 차네요. 두 분이 특히 김용민 목사가 오셔가지고 또 그런 면이 없진 않지만 저희 이제 실제적으로 생물학적 무게감도 있지만 오늘 무게감이. 오마이뉴스가 예. 저를 섭외하는 과정에 예. 비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국내의 5대 목사들을 5대 목사. 두루두루 이제 섭외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또 개신교 쪽의 목사들 5명. 근데 일단 전광훈은 팬티 찰림이라서 지금 못 나오겠다고 했고. 소년보 같은 경우 구속돼서 지금 못 나오고 있고, 예. 그리고 김정한 목사는 폐문부재. 아무리 뭐 법원에서 보내도 뭐 없다고 뭐 연락하려고 잃어버리니까 해도. 연락이 안 되는. 네. 그리고 최진복 목사는 이 주말에 뛰는 분 아니겠습니까? 예. 주말에 평일에는 할증을 해야 된다. 출연료 할증을 요구해가지고 교섭이 안 되고 제가 나왔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5대 목사 중에 김용 목사 모셨고, 예. 자 우리 신부님은 예. 그동안 좀 잘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예, 뭐 바쁘게 잘 지냈습니다. 뭐 네. 아마 대부분 우리 김용민 목사님도 1년 동안 아주 바쁘게 지내셨을 것 같아요. 아유, 네. 신부님만큼 하겠습니까 제가. 맞습니다. 예. 우리 저 내란 정국에 있어서 네. 국민들에게 항상 힘과 용기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긍지를 느꼈어요. 우리 김용태 신부님 때문에. 그러게요. 예, 얼마나 큰 예언자적 메시지를 남겨주셨는지 무게감이 남다릅니다. 예. 목사들이 개판 칠 때 우리 신부님이 또 그나마 또 이렇게 권위와 또 큰 어떤 그런 영적 영향력을 끼치셔가지고 네. 저희에게는 좀 굉장히 은혜로운 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참 훈훈하게 우리가 크리스마스 특집 방송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1년 참 숨가쁘게 지나왔습니다. 예. 뭐 내란 1년 지난 지 얼마 안 됐고 우리 김용태 신부님은 지난해 12월 9일 시국민사회에서 1월. 비상계엄을 12월. 비판을 했었죠. 네. 지랄 발광으로 네. 윤석열이 표현했었는데, 그때와 지금 이제 1년이 지나왔습니다. 지나왔는데 윤석열 지랄 발광 표현 네. 뭐 유지를 하고 계십니까? 이 표현 자체? 예, 뭐 사실 더한 표현도 하고 싶은데. 예, 그 행동을 담을 만한 단어가 별로 없더라고요. 예, 어떤 거친 단어도 그 앞에서는 너무 순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도 이왕이면 좀 사자성어처럼 좀 분위기 있게 하자 해서 네. 찾은 것이 겨우 찾은 게 겨우 그겁니다. 찾은 게? 예, 근데 지금도 보니까 뭐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표현이. 뭐 더 좋은 표현이 있으면 그건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뭐라고 해야 될까 예. 궁금하고, 그러면 김건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비유할 수 있을까, 이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구약 성서에 이제벨이라는 그 황후가 나옵니다. 그 아합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데요. 개신교에서는 이세벨이라고. 예, 이세벨이라고. 이세벨. 예. 그 왕인데 그 여자가 이제 시돈 출신이에요. 페니키아의 시돈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엣바알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원래 그 바알과 그다음에 그 아스타로 신을 모시는 사제였어요. 근데 왕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버지 닮은 이제 딸인 거예요. 예. 그 딸이 이제 정략 결혼으로 아합 왕과 이제 이스라엘 왕과 결혼한 거죠. 결혼하면서 이제 바알신, 뭐 아스타롯, 뭐 아세라 여신 이런 이교신들을 대거 이제 이스라엘로 다 유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성전에 그런 신상을 놓고 이제 우상 숭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벨을 뜻하는 단어가 이제 음욕, 어떤 불륜, 그리고 주술, 주술, 예. 우상숭배. 예, 우상숭배. 그래서 요한묵시록에도
그 이재벨이 등장합니다. 네. 왜냐하면 티아티라라고 하는 그 교회를 꾸짖으면서 주님께서 꾸짖으면서 그 이재벨과 같은 여자에게 놀아나고 있다. 그러면서 거기 아마 그 공동체에 그런 역할을 했던 그 거짓 예언자가 여자 예언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이재벨의 어떤 그런 불륜과 우상 숭배 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들을 먹으면서 그렇게 난잡하게 지내고 있다라는 걸 꾸짖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 우리 뭐 세상을 보면 뭐 여러 나라의 또 악녀들 대표적인 뭐 세계 악녀들 예. 우리나라도 뭐 3대 악녀 조선시대 뭐 이렇게 뭐 표현하는데 예. 그 대표적으로는 성서에서는 이재벨을 들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여인이 이렇게 딱 떠오릅니다. 또 특히 주술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렇네요. 그러니까 김건희 하면 그 성서 속에 나오는 그 네. 인물, 네. 역사 속의 인물이 떠오른다라고 하셨고 목사님은 뭐 누구 떠오르거나 비유를 뭐 어떻게 하시거나 그런 게 좀 있었습니까? 저도 사실은 예. 말씀하신 대로 예. 그 이세벨 아합 이야기를 이어가서 예. 우리 국민은 엘리야 예언자 같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민은 예. 엘리야 예언자 같았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상대방은 숫자로 보면은 음. 뭐 우리 사람 숫자와 오늘에 비교할 수 있다면은 무기 네. 그리고 어떤 각종 권력과 아하. 기득권 금력인데 한 850명 되는 저쪽 편에 그런 거대한 인적 물적인 어떤 힘 앞에서 우리 국민들은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게 없었잖아요. 맨손으로 응원봉 하나 들고 그렇죠. 예. 맨손으로 세상을 바꿨다. 아하.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한 엘리야의 모습을 갈멜산에서의 그 예. 승리의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데 산하니까 또 생각이 납니다. 1년 전에 그 윤석열을 구속하기 위해서 농민 시위대가 남태령을 넘어올 때 그 남태령을 가득 채웠던 그 시민들을 보면서 저는 그 남태령 그 고개를 갈멜산처럼 보게 됐어요. 예. 카르메르산이라고 하나요, 신부님? 그렇게도 하고 그 아합과 이제벨하고 대항했던 게 바로 엘리야 예언자입니다. 엘리야 예언자가 예언을 해요. 그 또 주님의 예언자들이 네. 그 이제벨은 죽어서 개에게 물려 뜯어서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라고 그 예언을 하는데 예. 실제로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사실 악녀들의 말로는요 예. 이렇게 좋게 끝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렇게 이제 처참한 어떤 그런 뭐 장면이 나오지만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엘리야와 같은 모습 그래서 결국은 민주주의가 승리할 거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이 시대 사실 보면 성서의 어떤 모습들이 이 시대에 그대로 이렇게 투영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예. 그러면 과연 승리할 거다라는 이런 거. 토크 이 배틀이 아니라 그 토크의 그 콘서트인데 예. 이게 가능한 개신교 목사가 있습니다. 김용민 목사라고. 최진봉 목사는 또 최재공 목사. 최진봉 목사는 출연료를 더 줘야 돼. 이런 멘트가 나오려면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이 있어요? 예. 어쨌든 정말 말씀 들어보니까 최지봉 목사님은 이런 어떤 고품격의 네. 대화를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출연료를 적게 줘서 그런가? 할 수 있는 분인데 출연료를 더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출연료를.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윤석열에 대한 그러니까 뭐 지랄 발광이라는 그 말씀까지 하시면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셨던 우리 신부님 또 이제 김건희에 대한 얘기 성서 속에서 찾은 그 인물에 대해서 빗대어 보니까 뭐 그대로 좀 예언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왜냐하면 김건희도 지금 특검 수사 받고 있고 재판도 선고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김건희 특검을 통해서 드러난 특히 이제 이종호가 수표 3억을 줬다라는 얘기를 법정에서 얘기할 정도로 뭘 받았고 또 어떤 뭐 이 수사 과정에 개입을 한 박성재 전 장관과의 텔레그램 메시지가 또 나오고 있고 이런 걸 보면서 결국 V0 결국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그 제일 위에는 김건희가 있었던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 네, 그거 뭐 여러 가지 뭐 증거나 정황이나 증언들 종합해 보면 너무 당연하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건데 본인만 딴 세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정말 거짓말의 연속이죠. 마치 옛날 그 조선 시대에 뭐 정난정이나 뭐 이런 뭐 장옥정이나 뭐 이런 이런 사람들을 장목수나 조선 3대 악녀라고 표현하죠. 그런 사람들을 그냥
타임머신 타고 이 세계 와서 얘기 대화 나누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사고 방식은 예. 내가 맞는 거라 이거죠. 내가 마땅히 그런 권력이 나에게 주어졌으면 이거 활용 못하는 것들이 바보들이지. 예. 아하. 내가 그걸 활용하겠다는데라고 하는 그러니까 가치 체계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국민 대다수는요 일반적 상식적이고 이제 양심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면서 말이 안 된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 상식 체계에서는 그러니까 그 사람 사고 체계에서는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예. 이 권력을 가지고 내가 왜 못해라고 하는 거죠. 예. 아까 이재벨 나왔는데 예. 나봇이라고 하는 선량한 사람의 포도밭을 이제 그 아합 왕이 못 빼서요. 달라 팔으라 했더니 안 팝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이재벨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아니 당신이 왕인데 그냥 뺏으면 되는 거지. 라고 하면서 음모를 꾸며서 그걸 뺏고 나봇을 죽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고 체계 안에서는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왜 너는 난리 법석이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신부님 말씀을 좀 또 이어가자면 예예예. 아니 비상계엄 선포해서 나라를 그냥 내 걸로 만들면 되는데 뭐 이렇게 주저를 해? 이제 아마 김건희가 윤석열한테 그러지 않았겠는가. 근데 이제 조은석 특검에 따르면은 네. 김건희가 뭐 이 내란에 개입한 바는 없어 보인다 그러는데 이게 국민 상식에 맞습니까? 그게 좀 뭐 이상하더라고요. 이런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김건희가 예. 윤석열한테 윤석열한테 뭐 내란 계엄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 너 때문에 다 망했다. 이렇게만 들어보면은 내란 계엄에 개입을 안 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예. 내란이 성공했으면 가장 크게 이득 볼 사람이 누굽니까? 김건희 아니에요, 김건희. 그러니까 저는 이건 사후적인 얘기고 네. 결과적으로 계엄이 어설펐다, 실패했기 때문에 다 망했다. 이게 정확한 김건희의 워딩일 것이다. 근데 이 김건희의 발상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예. 그때 그 이세벨의 발상하고 아주 똑 닮아 있다라는 얘기죠. 아니 그냥 싹 쓸어버리면 예, 될 거 아니야. 저 내란을 일으켜가지고 총으로 그냥 다 쏴버리고 다 쏴버리고 얼마나 야당 다 답답하겠어요. 지워버리고 그냥 뭐 군인들이 뭐해? 그리고 나중에 또 내가 왕이 되고 이러진 이미 않았을까? 그 전에 그래가지고. 사진을 보면 그 전에 마포대교 뭐 예. 순시할 때도 지시하고 그렇고 막 예. 그리고 팔짱 이미 끼고. 저기 근정전에서의 이런 뭐 모습들 그러니까 사진 하나만 봐도 이미 누가 대통령인가가 드러났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예. 뭐 너무 자명한 사실인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이야 뭐 그렇지만 결국에는 잘 모든 것이 다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너무 답답하고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종합 특검 또 2차 특검 이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건희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단어, 그러니까 너 때문에 망쳤어 이 얘기를 가지고 김건희가 나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윤석열을 탓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전혀 아니다. 아이, 그렇지 네. 않을 것이다. 전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 계속 사람들 만난 비상대권도 얘기했고 뭐 쓸어버릴 거다 이런 얘기를 초반부터 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부부관계고 한 집에 사는데 네. 그 얘기를 김건희가 지나가더라도 뭐 들었을 것 같거든요. 수뇌부 모여서 뭐 술 마시고 이럴 때. 네. 근데 그걸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 내란 특검. 그러니까 결국 저 그런 것 같아요. 내란 특검이 이런 판단 내린 것에 있어서는 뭐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그 왜 객관적인 증거를 못 찾았을까 이런 생각하게 되면 결국 영장은 제대로 내주지 않는 재판부, 사법부에 또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1년 동안 우리가 봐온 부분이 있으면은 윤석열 정권, 검찰 정권 잘못했다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또 한 축은 야 사법부가 이럴 줄 몰랐다. 네. 재판부가 이럴 줄 몰랐다. 영장 이렇게 안 나오냐, 구속 이렇게 안 되냐, 이런 지적. 어떻게 윤석열 풀어줄 수가 있냐, 이런 생각 하게 되잖아요. 네. 신부님도 이 사법부의 모습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해요. 아, 잘 됐다. 예, 왜냐하면 사법부의 그 실체를 예. 이번에 아주 적나라하게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겠는가. 그 동안은요. 사실 일제 시대 겪으면서 이제 일제 뭐 순사들, 순사, 뭐 예. 친일파라고 경찰에 대한 이미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군부 독재 정권이 들어서면서 군인에 대한 이미지가 이제 안 좋죠. 그러면서 경찰과 군인하면 뭔가 이제 딱 느끼는 게 국민들 탄압하는 이런 모습들. 그러다 나중에 이제 그 실체가 드러난 게 윤석열 검찰 정권을 통해서 네. 검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검찰이 그동안 78년 동안 얼마나 많은 폐악을 부려왔는가. 권력의 신여로서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권력의 전면에 등장했죠. 그렇죠. 마지막 그래도 국민들의 보루, 법과 양심의 보루를 자처했던 게 이제 사법부였고, 네. 그래도 재판장님은 그래도 존경하올 재판장님께서는 그래도 의롭게 판결해주겠지라고 하는 그런 일말의 기대를 걸었었는데 네. 그게 아니었구나. 원래 게임을 하다 보면요, 예. 원래 최종 빌런이라고 합니다. 최종 빌런. 맨 마지막에 예. 최종
등장하죠. 끝판왕. 괴물이 끝판왕이 등장하죠. 예. 그런 지금 모습 모양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사실 검찰 개혁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사법 개혁을 얘기하기보다는 근데 이번에는 진짜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그들 스스로가 아주 온천하에 드러낸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는 그동안 감춰졌던 것이 네. 아주 자명하게 드러난 그런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드러났으니 이제 필요성을 의식하게 문제 의식을 갖게 되니까 이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는 안 뭔가 되겠다. 이렇게 개선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느끼게끔 해주는 맞아요. 그런 사건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경험해야 알잖아요. 이게 네. 어떤 건지. 네. 그러니까 이번에 확실히 민낯을 우리가 경험해보는 사건이 됐다라는 거고. 그동안의 재판들은요 주로 개별 재판이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이 있어도 그건 그 사람 문제였지 아. 국민 전체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국민 전체 재판인 겁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국민 전체가 피해자인데 그런데 재판관이 그 국민 전체를 억울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개별 어떤 문제점이 있어도 그냥 개별 사안이었으니까 잘 안 드러났죠. 이번에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오히려 이번 계기가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아니 근데 신부님도 게임 하세요? 게임 아까 옛날 비유를 뭐 게임을 드셔가지고. 소시적에 또 옛날 소시적에. 옛날 우리 저 소시적에. 타짜였다는 소문이 있는데 맞습니까? 아이, 또 소시적에 다 원래 그거 이 컴퓨터 게임. 오락실 게임. 옛날에 그 과거 없는 성인은 없고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없는 죄인은 없다. 뭐 이런, 그래요. 이거 또 새로운 면모를 또 보게 되는데 목사님도 이 재판부의 모습, 특히 조이대, 지기현 두 사람 이름만 나와도 뭐 이게 경기를 일으키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요즘에. 저는 12월 3일 밤에 예. 우리 조이대 대법원장이 뭐 하셨는지 또 대법관들과 함께 뭐 하셨는지 아직도 이게 명쾌하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란 특검에서는 뭐 무혐의 사실상 준 거 아닙니까? 당시 뉴스 영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대법관들이 예. 대법원장 주재 아래 회의가 있었고 음. 계엄 이후에 네. 사법부가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한 걸로 당시 기록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분이 확실히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확신하게 된 것은 네. 5월 1일이었습니다. 그날 1일. 이재명 대표의 그 선거법 위반 2심 무죄 예. 났는데 그거를 5일 만에 엎어가지고 예. 이제 유죄 취지에 파기환송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에 7만 장 가까운 기록을 다 봤다는 건데 이거는 정말 그 기적인가요? 어떻게 우리 성경에서 보는 어떤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그런 느낌인가요? 있을 7만 쪽을 수 다 없는 봤다.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가능한 기적이지 이게 조이대가 이해했습니까? 그것도 그렇고 이거는 그래서 중요임무 종사자로서 나중에 책임질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일을 막아야겠다라는 차원에서 지살려고. 파기환송을 시킨 게 아닌가. 그래서 대선 전에 네. 그 후보 등록 전에 이 아웃을 아예 시키려고 시켜버린다. 예, 이 사실은 지금 사법부의 농간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나와야 할 그 강제 수사 영장들이 안 나오고 또 계속 수감돼야 할 사람이 구속 취소로 풀려나는 일이 발생하고 말이죠. 내란 우두머리가 그리고 재판이 한없이 늘어지는 것도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권성동 3, 4개월 전에 구속됐어요. 그러게요. 아니 구속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구속된지. 그런데 결심이 났습니다. 열심히 났어. 이제 선고만 남은 거예요. 예, 내년에 초에. 이렇게 신속하게 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더 다툴 여지가 없는 거예요. 아. 사실은 권성동보다 더 빨리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윤석열입니다. 지금 1년 지나도록 아직 결심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풀 HD 동영상으로 네. 또 자기들이 발표한 그 계엄 포고문으로 이미 내란임을 확증했습니다. 스스로. 증거가 바로 나온 거죠. 스스로 실증을 했어요. 예. 자, 그런 와중에 헌법재판소가 더 재판 들어지지 말라고 하는 차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관계 법리를 아주 명쾌하게 깔끔하게 정립을 해놨습니다. 네. 이제 복부만 해도 선고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1년이 되도록 뭐 하나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이게 뭐겠습니까? 사법부가 윤석열 봐준 거예요. 그 윤석열을 봐주고 보호했다는 표현을 봤지만 사실 사법부의 자기 방어가 아니겠는가. 자기 방어. 결국은 한통 속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같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예. 그동안 그렇게 지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법부가 왜 이렇게 윤석열 내란 그런 세력들을 저렇게 비호해주고 저렇게 봐주고 있느냐라고 네. 하는데 그 표현 맞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자기 방어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번 내란을 통해서 사법부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적극적으로 가담한 거죠. 네. 예, 그리고 사실 두 번째 쿠데타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월 1일. 네. 예, 그래서 이 민주 이 진영의 후보를 없애려는 그런 시도. 그러니까요. 물론 그 전에도 계속 그런 시도가 있었지만 이렇게 우리 법치 국가에서 법을 가지고 예, 그 후보를 없애려는 시도는요. 사실 그 12.3 내란 못지 않습니다. 예. 신부님 그때 5월 1일에 5월 1일 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 네. 그 후로부터 1시간 뒤에 한덕수가 네. 출마 출마. 그렇죠. 선언을 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어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시나리오가 시나리오가 네. 잘 짜여져 있어요. 잘 짜여져 네. 있어요. 정말 그 시나리오대로 타임 테이블대로 이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의심이 들 정도로 음.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앞으로 돌려보면은 뭐 한덕수랑 한동훈이만 만나가지고 당사에 한덕수가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마치 공동 정부를 만드는 듯한 모습도 보였고, 정말 한 쌍에 한 쌍에 한 쌍에 한씨 한 쌍에 그걸 좀 봤었고, 근데 이 판결 이후에 한덕수가 공교롭게도 바로 또 출마 선언하고, 네. 그러니까 이 내란이 두 차례 있었던 거네요. 한 차례는 그렇죠. 윤석열, 한 차례는 네. 사법부의 쿠데타 네. 내란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또 드는데, 한덕수는 또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새벽 3시에 네. 원서를 넣어가지고 그렇죠. 후보를 엎으려고 했잖아요.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그럼요. 예. 그것을 그냥 TV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눈 번이 뜨고 봐야 하는 국민들의 심정은요. 차라리 국회에 달려갔을 때도 그냥 뭐라도 하잖아요. 몸 네, 움직여서. 근데 이거는 이거 그냥 눈 뜨고 당하는 거 아니에요? 예, 복봉을 든 사람들에 의해서 막 그냥 자기들끼리 농락하니까 이걸 그냥 가만히 서서 그걸 눈 뜨고 봐야 된다는 이 답답함이 1년 동안 더 컸던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 답답함이 안 풀리고 있고, 이번에 이게 내란 전단 재판부가 이제 생기긴 하지만 조의대가 있는데 이게 뭔 소용이냐. 그리고 주기현이 어쨌든 1심은 다 끝내는 상황이 됐으니 어차피 2심 판사 바뀌는데 이게 뭐 어떤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국민들의 비판, 네. 걱정, 우려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 목사님은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 듣고 계시죠? 당연하죠. 너무 뭐 이제 제가 답답한 또 부분이 있죠. 어떻게든 뭐 작은 스피커나마 대변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건데 네. 조희대 씨가 없는 가운데 사법 정의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조의대가 인사가 없어야 사법 정의를 그때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 인사가 만사다. 이건 또 YS도 하신 말씀이긴 네. 한데 정말 딱 떨어지는 그런 오늘 시대의 어떤 메시지가 아닌가 싶은데 네. 저는 좋습니다. 뭐 대법원장이 이런저런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내란 전담 재판부 좋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 남은 겁니다. 조의대 아웃. 조의대 아웃. 새로운 대법원장이 와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꾸민다. 네. 그러면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어떻게든 국회는 이제 조희대 씨를 정년을 낮춰가지고 네. 65세로 낮추면 조희대 씨는 자동 아웃입니다. 자동 면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올해 65세가 넘어서 예. 66세, 2027년에는 67세가 돼가지고 그분은 이제 그래요. 예. 끝나게 되는데 빠르게 보내야 된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그 우리가 빨리 그- 보내야. 예. 네. 그러면 사실 조희대가 아니면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가 나오기나 했겠습니까? 첫 번째 쿠데타의 예. 주역은 우리가 이제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네. 두 번째 사법 쿠데타의 주역이 아직까지 대법원장으로 있다는 것은 음. 지금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인 거죠. 예. 그렇네요. 그렇죠. 이거 참 소름 끼치는 일이네요. 지금 소름 끼치는 일이 지금 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란 재판부도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 조희대 사법부에서 진행되면 그냥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현 상황에서는 이제 조희대 사법부가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빨리 물러나야 되는 거고 물러난다는 표현은 너무 이제 부드러운 표현이고 좀 퇴출시켜야죠. 퇴출. 예.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국가라고 표현하지만 우리 그 전에 뭐 검사 동일체라는 표현 썼습니까? 네. 검찰 내부적인 문제를 얘기할 때 많이 등장하는 말인데 사실 사법부를 보니까 동일체예요. 판사들이. 그렇네요. 왜냐하면 사법부 안에서는 굉장히 1인 독재 체제가 그동안에 엄청나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걸 잘 몰랐어요, 우리 국민들은. 예, 모르고 계셨다. 예, 그리고 사법부가. 보니까 그거 법원 행정처와 그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네. 1인 독재인 겁니다. 이거 뭐 북한 저리 가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밑에 모든 인사회 행정, 재정까지도 다 대법원장에 의해서 다 이게 전형이 일삼을 수 있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의 이런 이제 내란 사태 때문에 그 취약점
우리 법 체계나 제도의 취약점들을 많이 발견하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의 취약점 발견했죠 우리가. 왜냐하면 국가의 운명이 9명한테 달렸다는 거. 그러니까요. 예, 이거 예. 소용없이 123일을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번 사법부의 쿠데타를 보면서 사법 체계의 취약점을 우리가 많이 발견했어요. 이것도 이제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인데 네. 우선 당장은 일단은 이런 1인 체제 안에서의 문제점은 그다음에 계속해서 고쳐나간다 하더라도 당장은 말씀하신 대로 조희대 사법부의 조희대자를 빨리 떼버려야죠. 예. 일단 제가 설명을 좀 더 예, 드리자면 예, 예. 그 조희대 그 대법원장 나이가 57년생이에요. 57년생. 57년생이면은 이제 손석희 전 사장보다 한 살 어리고요. 네. 한 살 어리다. 그리고 저 우리 이문세 씨보다 한 살 많습니다. 아, 그래요. 전영록 아저씨보다도 훨씬 어려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러나 지금 저 57년생이면은요. 네. 2027년이면 70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가요? 벌써? 예. 만으로. 예. 만으로. 그래서 이제 67세까지 지금 67세란 말이에요. 68세 네. 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 네. 그리고 일반 대법관은 65세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대법원장의 그 나이를 65세까지 정년으로 낮춰야 된다. 낮추면은 네. 자동으로 이 순간 그게 법이 통과되면은 면직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아주 스무스하게 별 탈 좋은 없이. 방법 같습니다. 예. 아니 대법원장이 더 넓게 일을 해도 된다라는 게 무슨 근거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그러니까 왜 모르겠어요. 그랬을까? 예. 예. 다른 대법관들하고 65세로 정년 맞추는 거 뭐가 문제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네. 자연스럽게 좀 더 네.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논란 없이 네.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국회 스스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훨씬 그래요. 부드러운 방법 같습니다. 훨씬 네. 부드럽게 아유 수고하셨어요. 박수 보내면서 보낼 수 있는. 확실하게 네. 우리 국민들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래요. 자, 1년을 이제 보내면서 또 2025년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내란 이후에 1년 어땠는지 얘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윤석열 아직도 재판 결과 안 나왔다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고 전두환 때 어땠습니까? 제 기억에는 1년 13개월 만인가 1년 거의 안에 다 끝났거든요. 그렇죠. 다 끝났는데 1년 넘도록 1심이 안 나오고 있다. 이게 뭡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좀 빠르게 재판도 진행이 되고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다. 내년에 저희가 다시 한번 내년 크리스마스 때 두 분도 모셔가지고 1년 어땠는지 또 돌아본 시간을 가졌을 때는 야 이제 내란 종식이 됐구나. 조희대도 사라지고 끝났고 이제 바뀌어가 이런 얘기 했으면 좋겠어요. 그 내년 바람이 크리스마스가 되도록 그 달라지는 게 없다면은 네. 우리는 뭐 송년 방송은 고사하고 어허. 다 수거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안 됩니다. 안 예. 되죠. 안 됩니다. 그래서 예. 우리 국민들과 시청자분들과 함께 저희가 계속해서 두 눈 부릅뜨고 봐야 되고 특검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내란 전담 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앞으로 재판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특검서 어떻게 되는지 보면서 우리 힘을 계속 모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겠습니다. 하겠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지방선거가 내년에 진행이 돼요. 6개월 채 안 남았습니다. 5개월 좀 넘게 남았는데 이 국민의힘의 모습을 좀 보면 상당히 다이내믹합니다. 국민의힘이 참 다이내믹해요.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는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는데 국민의힘 결국 근데 윤석열과 절연하지 못하고 당이 쪼개지는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모습도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뭐 리더십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요. 우리 고장 사람 충청도 사람이라. 그렇군요. 그 서천. 그 보령, 서천 네. 보령 네, 쪽 서천 지역구인데요. 예. 뭐 김태흠 지사 이어서 충남지사. 뭐 저기 보궐선거로 그 전까지는 뭐 이런 사람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뭐 존재감이 없었는데 판사였죠. 네.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음. 그래서 이번에 뭐 내란 전국 때 어떻게 보면 꼭 그 국민의힘의 전환길 같은 뭐 이런 뭔가 어떻게 한번 해보게 되겠다라는 그래갖고 아니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네. 이게 물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존재감 없는데 나 이쪽으로 한번 해보겠다 해서 성공 케이스인 거죠. 성공했다 나름.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제는 그동안은 그래도 그나마 국민의힘이 뭐 전국당의 이미지였는데 네.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이제 지역당으로 전락하는 게 지역당. 아닌가. 대구 경북당으로 예. 옛날 그 충청 자민련 같은. 아. 근데 그 말로는 뭐냐면 소멸돼요 그냥 이렇게. 존재감이 점점 없어지면서 예. 소멸되는. 그런 형세를 띠고 있다 그런 모습.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근데 그 일을
역사적인 일을 지금 오. 맡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적극 지지합니다. 열심히 이렇게 해서 점점 소멸되는 마지막 장동혁 대미를 지지선언. 장식하는 그런 소명을 갖고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뭐 소명을 윤호개인을 가지고 지금 있네요. 소명이죠. 예. 윤호개인을 마치 뭐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그 쥐들 다 이렇게 피리 불어 갖고 다 이제 바다에 빠지지 않습니까? 강에 예. 그런 것처럼 그 역할을 지금 피리 부는 사나이 역할을 하고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 윤호개인의 세력을 이렇게 좀 피리로 모으고 있다. 어. 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선거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제 그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겠는가 네. 생각합니다. 그래요. 장동혁 뒤로 좀 줄을 서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함께 예, 가고 예. 있는데 계속 필요해 불었으면 좋겠다. 끝까지 네. 결과 나올 때까지 지지합니다. 아주. 지지합니다. 네. 김영민 목사님 어떻게 지지하십니까? 장동혁 대표, 예. 또 장동혁 대표와 무척 가까운 전한길 씨, 아 그리고 장해찬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네. 그리고 김민수 최고위원. 공통점이 뭐게요? 뭡니까? 윤석열 지지한다 이런 거? 윤어게인. 윤어게인. 네, 윤어게인 네, 말고 네. 글쎄요. 확실한 개신교인입니다. 아 그래요. 예, 다 저기 전광훈 소년부하고도 연관돼 있고요. 네. 아주 뭐 각별합니다. 그럼 목사님도 개신교 목사 아닙니까? 네네. 그럼 얘기하면 좀 조언도 듣고 충고도 듣고 이럴 것 같기도 한데. 저한테? 예. 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기도해 주겠다. 아하. 찾아가서 기도해 주겠다. 저하고 이제 네. 그분들하고는 쫓겨납니까? 이 목사님은 엘리야 같은 분이고 그쪽은 이제 아합과 이세벨을 신봉하는 다르군요. 그런 예, 다르죠. 다른 목사님. 그래서 그래요. 예. 지금 이 공통점이 있다.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은 참 이 개신교가 정말 뭐랄까요? 네. 인당수에 들어가는 심청이 같은 심정으로 지금 낡은 정치, 쓰레기 정치를 예. 이 개신교인들이 다 끌어안고 지금 바닷물에 들어간다. 인신 공양을 하러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말이 안 되는 국민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냥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사실은 예. 이들은 완전히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이성적 사고, 합리적 사고와는 완전히 등을 돌리고 네. 이게 무슨 지금 그 성경에서 성경을 곡해하는 거죠. 아. 성경에서 자기들 중심으로 신이 나에게 축복을 내린다라는 예. 착각 속에서 우리에게는 찬란한 그리고 승리의 네. 길이 펼쳐질 것이다라는 그런 오판을 하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인데 예. 그렇잖아요. 모여 있는 사람들만 보면은 또 그 유튜브에 댓글 다는 사람들만 보면은 이게 다 민심인 것 같아요. 이게 여론인 것 같아요. 이 착각 속에서 이제 스스로 몰락하게 되는 건데 안타깝습니다. 이게 정상의 어떤 정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면 눈앞에 보이는 그리고 또 데이터로 잡히는 이런 여론을 경청하면서 네. 어떻게 국민 통합을 이루어 나가고 국가적 의제를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아하. 이 사람들은 완전히 자기들 지지하는 사람들 그 틈바구니 안에 놓여가지고 네. 그렇잖아요. 전광훈이 매주 일요일마다 그 광화문에서 집회를 여는데 그때 모이는 사람들만 보면은 그게 다수인 것 같아요. 그게 민심으로 느껴지고. 전체 민심으로 보입니다. 아. 이 착각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런 정치는 결국 몰락을 자초하게 될 것이고 네. 내년 6월까지 이 추세, 이 흐름대로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게 신부님의 발언이면서 네. 또 저의 강력한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목사님들도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는 것 같아요. 우리 김용민 목사님 같은 참 목사님이 계시죠. 아이고 사실 대전에도 목사님처럼 정말 예. 참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교류도 하고 예. 함께 이제 이렇게 만나서 연대도 하는데 근데 이제 가짜 목사 우리 거짓 예언작 뭐라고 표현하는 성서에서 그런 가짜들 있죠. 사이비라고 하는 그분들은 사실 뭐 종교 장사꾼 예수님과 하느님 이름을 팔아서 예. 장사하는 건데 사실 이 그릇에다가 여기다가 바닷물을 담으면 이건 바다가 아니에요 이건 짠물이지. 그렇죠. 그런 겁니다. 여기다 하느님을 담아놓고 이게 하느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미 하느님이 아니거든요. 불가에서는 살불살조라고 그래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라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왜냐하면 부처를 부처라고 하는 순간 부처가 아닌 거죠. 우리도 이게 도덕경에도요. 도가 되면 비상도 이렇게 도를 도라고 얘기하는 순간 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자기 멋대로 규정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미 하느님이 아닌 거예요. 네. 우리가 이 그릇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릇이라고 한다면 그릇에 하느님을 담으려면요 바다에 풍덩 던져야 돼요 그릇을 그 안에 담기는 건 바다예요. 이걸 떠버리면 떠서 이게 바다라 하면 이건 바다가 아니에요. 지금 짠물이지. 예. 지금 뭐 광화문이나 이런 데서 외치는 정광훈과 그 패거리들은 사실 그릇에다가
바닷물 떠놓고 이게 바다라고 사기치는 사람들과 같은 거죠. 그래서 하느님, 뭐 예수님 찾지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빚어지냐면 하느님 까불지 마 나한테 죽으라는 말이 많은 사람 앞에서 나오고 그 말을 듣고 아멘 해버리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렇네요. 예, 이게 가짜들입니다. 우리 신부님 해석 분석을 들으니까 정말 그렇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네.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이런데 그걸 또 각자 해석하는 그게 다를 수가 없는데 다른 이유가 바로 이제 그릇에 하나님이 여기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그 사람들이 문제다. 사실 제가 오늘이 크리스마스 아니겠습니까? 네. 성탄절이고 성탄절에 그 성경에서 소개하는 줄거리를 보면은 정말 모든 게 다 혁명적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오셨습니까? 로마 황제의 왕궁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식민지 국가에 네. 그것도 가난한 마을에 이름 없는 민중 속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아이가 그 누일 곳이 없어가지고 마국간 마국간에서. 구유 위에 네. 올라와 앉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자체가 갖는 혁명성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왕궁에 오셔야 마땅할 분인데 우리들이 고백하는 뭐 왕이자 또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네. 위상으로 보자면 근데 그분은 그렇지 않은 곳에 왔고요. 심지어는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염려 속에 당시 권력자로 인해서 살해당할 뻔했어요. 살해당한 어린이도 있었던 걸로 역사에는 또 기록돼 있고요. 이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참 척박한 환경 속에서 게다가 어머니가 누굽니까? 남자와는 연애를 해본 적이 없는 정혼은 했지만은 약혼은 했지만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는 여성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네. 사생아라고 비난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오해 속에서 또 태어나셨단 말이죠. 이 세상에 가장 뭐랄까 밑바닥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네. 근데 지금 저자들이 추구하는 바가 뭐예요? 힘과 또 이런 금력 네.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세상을 다 통째로 집어삼키려고 하는 아하. 그게 바로 내란 아닙니까? 그 요체가 내란 아니에요? 그런데요. 내란을 옹호하는 이런 세력들 사이에 네. 예수님은 그냥 장식품일 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다 개신교인이라고 하니까 성탄절에 그래도 성탄절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은 장식품에 불과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슬프네요. 네, 네, 성탄 성가, 때. 크리스마스 성가 중에 기쁘다 구주고 오셨네라는 네. 노래가 있죠. 근데 이 예수님의 탄생이 기쁜 것은 그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한테는 기쁨인데 네. 부당한 권력자들한테는 기쁨일 수가 그래서 없어요. 슬프다 구주 오셨네요. 왜냐하면 하느님은 가장 밑바닥으로 오셔서 예.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가장 가난한 사람을 선택하신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게 없고 힘이 없어도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 이 세상을 우리가 지향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기쁜 건데 보다 거대한 거, 크고 빠르고 강한 거 이걸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그걸 쫓는 사람들에게는 기쁠 수가 없죠. 아. 춘향전을 보면 월매가 그 집굴로 온 이몽룡을 보고 맨 처음 한 말이 있어요. 이제 우리 딸 죽었구나. 예. 지금 예수님의 모양새가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 보기에는 이제 끝났네라고 하는 건데 그렇겠네. 사실은 그 지향, 왜 그런 모습으로 오셨는가 그 뜻을 알 때 네. 기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네요. 이 이제 크리스마스 때도 정말로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할 텐데 정말 무엇을 위해 기도를 하고 무엇을 위해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느냐 이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하다가 이 개신교 이른바 이제 보수 기독교계 얘기까지 좀 해봤는데요. 다시 국민의힘 얘기로 돌아와 보면 아까 제가 국민의힘이 막 찢어지고 있다고 그러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한 여러 가지 비난, 특히 친한계에 대한 당무감사를 통해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 얘기를 또 하고 있고 친한계를 향한 이 장동혁 대표의 핍박, 장해찬 부원장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고름이라고 비유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떻게 될까요? 한동훈이 그들에게 처음 미움을 산 게 아니라 누구에게 처음 미움을 샀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윤석열이죠. 예. 어이, 잡아와라. 내가 뭐 총으로 어떻게 하겠다. 예. 어휴, 끔찍해라 진짜. 아니, 농담이라도 그렇게 총재기는 할 수 다 안 있는 하잖아요, 말은 그렇죠? 할 수 있는 말이 아닌데 말이죠. 근데 네. 또 따지고 보면은 윤석열이 시작이 아니라 누군가가 시작해서 윤석열이가 한동훈 제거하자 이랬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거 보면은 이제 그래서 저는 사실 한동훈 씨가 좀 위협적이에요. 왜요? 왜냐하면은 예. 내란에
채무가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아, 그렇잖아요. 네. 그쪽 진영에서는 내란의 피해자가 될 뻔한 사람 아닙니까? 죽을 뻔한 사람. 예. 음. 그 이분이 이제 만약에 그 보수에서 네. 내란을 털어낸 어떤 보수의 주자로서 나오게 된다면은 우리 한동훈을 굉장히 우습게 보지만은 좀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현실적인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실 잘 보세요. 예. 이명박과 싸웠던 박근혜가 보수의 차기 주자가 됐지 않습니까? 예. 박근혜를 구속시킨 윤석열이 차기 주자가 됐잖아요. 그랬죠. 윤석열의 다음은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딸아지들 윤어게인이 아니라 윤석열에게 빚이 없는 윤석열에게 도리어 핍박받은 사람일 텐데 그게 한동훈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게시판 사건으로 제대로 좀 이번에 한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셨으면 좋겠다. 아 그런데 위협적이다. 그러니까 이 잘못하면은 이른바 이제 윤어게인과 절연한 사람들이 또 뭉쳐서 그러니까 장동혁이 쪼그라지면서 한동훈 쪽으로 새가 몰릴 수도 있다. 아니 보세요. 또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은 노태우를 나중에 청산한 그 군부 독재와 선을 그은 김영삼이 차기 주자가 된 거 아니에요? 또 이회창이 아마 그런 데서 좀 지혜를 얻었는지 네. YS 인형 때리기, 아 YS와의 차별화로 해가지고 YS하고 완전히 이제 절연하고 다른 예. 그런 어떤 보수 주자로서 자기의 어떤 이미지를 굳히려다가 뭐 결국 안 됐죠. 예, 결국에는 한동훈이 그런 전철을 밟아 나갈 가능성이 있다. 아 그럼요. 예. 저는 그 윤석열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네. 차기 주자로서 나가려고 하는 것이고 오. 그게 정확하게 조갑제 또 조선일보의 네. 공식입니다. 그동안 보여왔던. 그렇죠. 그분들이 저 한동훈하고 네. 한동훈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한동훈을 길게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예. 않겠지만은 예. 친한 게 느낌이 좀 나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찌 보면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을 보면서 예. 우리가 그냥 아유 잘 싸워라 너희들끼리 잘 싸워라 이렇게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그건 확실한 거고. 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도 우리가 가볍게 볼 건 아니다. 음.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일단 저들을 이기면 윤 네. 어게인을 이기면은 골치 아픈 상황이 전개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장동혁 대표를 더 응원하는 걸 수도 있고. 네. 어떻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저도 지금 목사님 의견에 예. 동감하고요. 예.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를 응원한다는 의미가 왜냐하면 다른 식으로 다시 저 세력이 다시 부활하는 모습을 한동훈 대표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모양새가 그렇게 만들어지면 네. 그러니까 교묘하게 이제 이렇게 청산돼야 할 부분들이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모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지금 그동안 역사적으로도 많이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왔고 지금까지도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마치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를 통한 윤어게인은 그냥 지역당 수준으로 이제 지금 거의 전락한 상태인데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차원에서의 뭐 패권 다툼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이 한 전국이죠. 개의 선거구입니다. 네. 그렇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인 국민 정서는 사실 내란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과 이제 선을 긋는 차별화하는 식의 어떤 시도가 분명히 이루어질 거고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은 이제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주류는 다시 또 새롭게 재편되면서 그래서 다시 기사회생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은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 분석에 저도 동의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조심하고 유심히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네. 생각을 해요. 한 가지 좀 더 조심해야겠네요. 첨언하자면은 네. 사실 문재인 정부 때 국민의힘 그 사실 홍준표 대표가 하다가 네. 지방선거에서 대패하고 2018년 그리고 나서 들어선 사람이 바로 황교안이었습니다. 네. 그 극우화돼가던 국민의힘 근데 2020년 총선에서 완패하면서 또 황교안도 물러나죠. 예. 그리고 김종인 형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준석을 세웠고 그 당이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그렇죠. 각인이 됐죠. 뭐 본질이 바뀐 건 네. 아닌데. 네, 포장지를 바꾸면서 그렇죠. 그들은 포장지 바꾸는 것만으로도 혁신한 걸로 비춰져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예. 그동안의 그 보수 세력들 그러니까 보수란 말 자체 맞지 않지만 예. 어쨌거나 그동안 뭐 이승만 박정희를 지지하고 뭐 박근혜 뭐 이런 세력을 지지하고 내란 세력 그러니까 지금의 국민의힘을 지지해왔던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내란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되게 위축돼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윤핵 같은 그런 구구 세력, 그 혐오 세력들과는 좀
괴를 달리하고 왜냐면 그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하니까. 부끄러운. 예, 네. 그런데 우리는 정통 보수다라고 하는 것을 심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위축돼 있는데 그들에게 활로가 될 만한 그런 세력 구축된다면 그쪽으로 모일 수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내란 세력은 너무 부끄럽고 나는 그래도 저런 세력은 아니야. 나는 그래도 나는 정통 보수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사실상 샤이처럼 굉장히 지금 부끄럽게 조용히 지내고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들에게 어떤 뭔가 물꼬를 틀어주는 그런 것이 하나 생긴다면 그쪽으로 결집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건 새로운 조금은 저 세력들의 부활을 알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좀 봐야면서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6년에 있을 지방선거는 민주당이 지면 정말 큰일 나요. 아. 그 장동혁 세력도 이제 그들은 이제 시한부 네.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보이시죠? 무너지면 누가 대도 될 것이냐? 보나마나한 일이고요. 또다시 김종인 전 위원장 또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한동훈이 자연스럽게 대안으로 추앙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곤란합니다. 이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완승하는 완승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거기서 자만하지 않고 예. 사실 2018년에 문재인 정부의 민주당이 완승했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구 경북 빼고 다 이겼어요. 아 제주도 빼고. 제주도. 원희룡이 나왔던. 예, 근데 거기서 하여튼 굉장히 좀 자신감을 얻은 건 좋은데 2020년 지방선거 총선에서 또 승리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1년 만에 서울 부산시장 재선거에서 보궐선거에서 완패를 함으로써 많이 기울어지지 않았습니까? 당시 정권 지지율도 함께 그 하향세를 긋던 그 시기와 맞물립니다. 맞아요.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승리는 기본이고 계속해서 그 지지세와 어떤 국민들의 기대를 고조시키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민주당이.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더 이제 잘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이제 뭐 당리당략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란 세력을 완전히 청산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뿌리 내리도록 하는 차원에서 어떤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사실. 예. 그럼요. 지난 그래서 6월 3일 그 대선이 사실 우리가 민주당의 대통령 뽑은 게 아니었습니까? 이 시대 상식과 양심 그리고 민주를 염원하는 사람들의 선거였고 네. 우리가 이제 내란 세력과 반대되는 그런 이제 국민 주권의 좀 시대를 열면서 그런 대통령을 우리가 뽑은 거거든요. 그 국민의 대통령이죠. 네. 저는 내년 이제 6.3 지방선거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요. 네. 예, 사실 내란은요 용산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일어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윤석열 일당들이 그냥 용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계속 포진돼 있고 대통령 한 사람 임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10,0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곳에 그런 적폐 내란 세력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인천공항에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그런 이제 저기 TV에 나오는 거 보면 아직도 뿌리 깊이 있다는 걸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사실 뭐 용산 세력은 지금 뭐 진압했다고 표현을 하지만 아직 내란은 진압되지 않고 전국에 지금 계속해서 지방 안에 그 내란 세력들이 아주 주요 지금 그렇네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의미에서 예.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는 또 하나의 내란 세력을 제압하고 진압하는 그런 모습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6월 3일에 이재명 대통령을 뽑았던 것처럼 네. 국민의 대통령들이죠. 이번에도 국민의 지자체장을 뽑아야 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컨셉을 그런 식으로 잘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할 건 뭐냐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항상 나오는 말이 안정이에요. 안정. 그렇지. 안정. 예, 국민 화합, 네. 안정.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가 늦춰지게 되면 사회 대개혁. 그렇죠. 예. 그 이 시기를 또 개혁이라고 놓치게 하는 되죠. 부분이 굉장히 늦춰지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사실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뭐 피로감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뭔가 좀 이제 어느 정도 됐으니 이제 그만하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런 프레임을 분명히 잡을 겁니다. 저쪽 한동훈계에서 이제 우리는 윤호개인과는 달라라고 하면서 네. 그래 우리는 안정을 또 우리 추구해. 라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프레임을 짤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또 휘둘릴 수도 있는 거고 또 이게 뭐 이 당무적 정략적 선택 뭐 하면서 네. 그런 식의 선택들을 해나가는데 그래 초심을 좀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정말 우리 그 밤에 키세스 군단도 있었고 네. 그러면서 내란 세력을 정말 축별하기 위한 청산하기 위한 노력들 네. 그 일환으로 치러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전국적 형태의 저항이지 않겠는가.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또다시 그냥 역사는 반복되는 것처럼 또 그렇게 될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년 지방선거 지방선거 중요하다. 네, 저는 효능감 정치가 그 키워드가 될 것 같다. 열쇠말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어떤 행정 능력을 보여주는 네. 식으로 해서 국민들의 신망을 계속 결집시키는. 아하. 그래서 이것이 이제 2년 후에 또 총선, 또 3년 후에 4년 후에 대선에서도 대선까지. 시대 정신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음. 사실은 효능감 없는 정치하면 바로 국민의힘 아니겠습니까? 네. 도대체 뭘 뭘 했는지 했는지. 모르겠고 윤석열 어, 3년도 그렇고. 기억에 남는다면은 예. 뭐 저기 한강버스 같이 할 필요가 없는 일들, 해서는 안 될 일들만 떠오르는 정당. 아. 단지 그냥 보수색을 띈다고, 또 게다가 부동산 욕망을 채워준다고, 그런 예.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명맥을 이어가는 이런 정당. 더 이상은 안 된다. 네, 예. 이제 4년 동안에는 네. 그런 정치는 필요 없다라는 것을 시대 정신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민주당이. 그냥 민주당이 그래야 내란이 깔끔하게 예. 청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다. 이게 뭐 1년 지나고 2년 지난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네. 쭉 이어져 가는 것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런 우리 과정에 있다. 선거 그리고 그 고비고비마다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도 우리 6월에 당선이 되고 빛의 혁명을 이뤄내면서 6개월 지났는데 이렇게 나라가 달라질 수가 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신부님도 좀 효능감 이재명 정부가 되면서 이게 정말 나라다 이런 반응을 좀 많이 듣고 또 신부님께서도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가장 가시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게 일단은 이제 APEC 정상회담, G20. 저는 지금도 상상하면 섬뜩한 게 저 자리에 윤석열과 김건희가 있다면 하면 너무 소름 끼쳐요. 그런데 그 자리에 이재명 대통령이 서서 각국 정상들과 이야기하고 네. 할 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바라보는 그 시선이 옛날 윤석열을 패싱하던 그 무시하고 하던 그런 모습과 너무 다르거든요. 달라요. 그러니까 그 장면 하나하나 보면 옛날에는요 부끄러웠어 정말. 저런 대통령을 갖고 있는 나라, 그리고 그 무시당하는 것 자체, 물론 그 무시당할 만한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뭐 마땅해 보이긴 하지만 그것이 사실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대통령. 그렇죠. 우리 그래서 대표인데. 너무 굴욕적이고, 그런데 이번에 이런 에펙이나 G20 정상회담을 보면서 그 다른 각국 정상들의 태도나 이런 네. 모습 보면 존중하는 것이 보입니다. 예, 그리고 또 트럼프 정말로 전 세계에 완전 막 진짜 천자 황대처럼 지금 굴르는 사람이 와서, 물론 우리도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그 기분 달래주고 기분 맞춰주려고 하는 부분 안에서 어떤 예, 부분들은 좀 만들었고. 굴욕적으로 느낄 수는 있겠지만 예.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때의 그런 정말 셀프 그 나라를 팔아먹을 정도의 그런 것과는 다른 차원의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가장 큰 효능감을 이제 뭐 가시적으로 느꼈던 때가 그거고, 내밀하게 이제 드러나지 않지만 사실상은 굉장히 행정가지 않습니까? 저는 거의 천재라고 봐요. 그래서 이재명 천재.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 보여줬던 그건 천재성을 이제는 이 국정 나라를 운영하는 모습 안에서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저는 생각하는 게 그 이재명 대통령을 컨트롤 C 해서 네. 전국에 대한 다 복사해서 붙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대단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대통령 혼자라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그런 국민들의 어떤 염원을 잘 받드는 이런 네. 모습들을 좀 잘 같이 함께 따라서 잘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정말 여러 가지로 예. 뿌듯합니다. 뿌듯하고 예. 행복하다. 우리 신부님 이제 이재명 대통령 말씀하시면서 표정 자체가 네. 확 달라지셨어요. 너무 표정이 좋아지십니다. 얘기하는 것만. 아마 저뿐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럴 것 맞아요. 같습니다. 저도 시청자분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압도적 행정 능력. 압도적 행정 능력. 4년 동안 네. 이만큼 못해주면은 누구도 공직은 꿈꾸지 말아야 한다. 이게 하나의 상식이 돼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맞아요. 최근에 이제 업무 보고를 제가 보면서 네. 와, 국민의 시각에서 관료들을 리드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관료들의 어떤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이런 대통령 모습 보면서 야, 정말 이게 바로 우리가 기대했던 네. 내란 청산 정부의 그 어떤 기대했던 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난 정부, 특히 뭐 문재인 정부 얘기해서 죄송하지만은 네. 그때 관료들한테 말려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될 일도 안 되고 안 될 일도 네.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답답했죠. 근데 이제는 관료들을 리드하면서 관료들이 어떤 욕망과 꼼수를 쓰는지 이미 쫙
부처님 손바닥 보듯이 그냥 정확하게 이해하는 대통령을 보면서 좀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되고 예, 감탄이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치를 축구로 비유하면 예. 뭐 손흥민, 뭐 메시, 호날두 정도 그 정도 아니겠는가. 장점을 합친 것 같은. 예. 아,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아, 윤석열은 역대 모든 정권의 나쁜 점만 그대로 가지고 모아서. 있는 대통령인 예.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정부의 좋은 점만 다 모아놓은 대통령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게 말입니다. 근데 그런 예. 두 사람인데 2022년 0.73% 포인트로 그가 이겼다는 것에는 정말 통안의 한숨을 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년 동안 그야말로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들어갔다 나온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요. 예. 5년 후, 이제 4년 후 아. 우리가 안심하면 안 된다. 안심하면 안 돼. 네, 그 생각합니다. 끝나면 문재인 정권 다음에 윤석열이 등장할 줄 누가 꿈엔들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도 이제 그 내년 지방선거가 압승해야 한다는 거 정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지난번 총선 때 우리가 압승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우리의 염원과는 그래 조금 그래도 좀 몸이 네. 좋다고 한 200석 200석 넘었으면은- 넘었으면 한데 그래도 이번에 그래도 이렇게 압승을 했기 때문에 네. 이번 대란 사태를 무위로 돌렸지 않았겠는가. 만약에 그때 그렇지 못했으면 이 저기 그 뭐야 계엄 해제를 못했을 겁니다. 네, 지금 맞습니다. 보니까 추경호 원내대표의 그런 모습을 보면 네. 그랬다고 한다면 지금 내란에 성공했겠죠. 예. 그런 걸 봐서라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이 필요할 것 같아서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는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온몸으로 국회에 가서 네. 그 계엄을 막았던 그 마음으로 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가 200석 넘었으면은 네. 어떻게 그냥 계엄 해제할 때 예. 함께 그냥 윤석열 탄핵을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냥 세트로 번에. 그냥. 세트로 그냥 네. 그게 말입니다. 그게 참 힘들었던 뭐 추웠고 너무나 고생했던 그 겨울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업무 보고 받으면서 보니까 이 콩 GPT라고 불리는 네. 국장이 등장할 정도로 네. 잘한 건 정말 잘한다. 그쵸. 이 칭찬한 모습도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 동안은 잘한 걸 이렇게 잘한다, 뭐 칭찬한다 이런 모습 잘 못 봤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아주 이제 저질 정부가 들어서면 밑에 일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아, 저질들 뽑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 잘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이제 내쳐지고 그런 모습. 원래 B급은 A급을 뽑지 않는다는 거 표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 근데 이제 이재명 이 정부는 그렇지 않죠. 왜냐면 이재명 대통령 자체가 네. 사실은 국민을 향한 그 지향이 강하고 이전에 그 성남시장과 도지사 때 이미 그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서 국민에게 득이 된다면 뭐라도 할 수 있는 분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네. 그런 분위기 때문에 사실 일 잘하는 그런 그 공무원에 대한 그런 합당한 그런 신상 필벌 안에서 네. 합당한 처우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합당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뭐 차관 후보로도 이렇게 거론되는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사실 이런 시대가 와야만이 동기부여가 되죠. 맞아요. 그 전에는요 아무리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도 결국은 줄이 없으면 결국은 뭐 인정도 안 해주고 아니면 죄도 없이 감옥에 가거나. 그 영부인한테 백 갖다 주지 않으면은 그렇죠. 출세하지 못하는 네. 이런 사회에서 무슨 인재들이 예.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법 안에서 아. 하겠다는 그런 동기부여가 상실돼 버리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면 진짜로. 도둑놈 천지가 돼 버리는 거예요. 예. 그 경기도지사 때 이재명 대통령 일들 중에 제가 가장 감동받는 게 뭐냐면은 네. 그 우리 공무원분들은 어떤 규정이나 지시 없이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이 관료 사회의 거의 철칙이에요. 그럼요. 복지부동이죠. 그러면은 이 복지부동이 이어질 예. 수밖에 없는 예. 건데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공무원들한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나한테 와라. 나한테 와라. 가지고 와라. 예. 그러면 내가 지시한 걸 내주겠다. 그 책임을 본인이 다 지시겠다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 경기도의 창의와 그리고 또 그럼요. 위민의 행정들이 넘쳐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게 그 일이 지금 대한민국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다. 네. 기대가 큽니다. 네. 그래서 올해 이제 6개월 이재명 대통령 6개월 우리가 겪어봤지만 음. 앞으로 남아 있는 임기 더 정말 우리 대한민국 발전하는 일들, 성장하는 일들, 또 사회적 약자들이 보듬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제가 우리 예. 성탄절을 맞아서 음. 국민의힘에 메시지를 하나 내겠습니다. 아, 국민의힘에 예, 국민의힘이 사실은 자력으로 좋은 정치를 해서 국민들에게 박수 받을 길은 없어 보이고 그래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실책으로 어떻게 한번 모면해 보겠다 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실제로도 정치 현장에서는 상대의 어떤 악수, 실패 네. 이런 걸로 이제 자기가 점수 따는 그런 어떤 정치의 네, 네. 그 어떤 메커니즘이 있어요. 있긴 하죠. 예. 네. 그러나 이재명 때에는 그런 걸 기대하면 안 된다. 네. 근데 자신 있게 제가 얘기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실수를 기회로 승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까 메시 시부님 또 누가 있었죠? 호날두, 호날두, 손흥민, 손흥민. 합칠 사람이다. 네. 이렇게 좀 얘기하고 네. 싶습니다. 꿈도 꾸지 마라. 네. 네. 실력으로 아니 망하란 얘기 아니에요. 실력으로 너희들도 좀 인정받고 네. 밑바닥부터 아니 민주당 주말 부대변인 했던 사람이 그냥 성남시장 경기도지사까지 올라와가지고 쭉 해서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네, 당대표까지 국민은 하고. 잘하면 뽑아줍니다. 인정해주고요. 그렇죠. 뭐 무슨 누구의 연줄, 뭐 누구의 네, 돈줄. 네. 그런 거 이제 안 따집니다. 21세기 아. 대한민국 국민은요. 불과 10년도 안 돼서 두 번의 민주혁명을 일으킨 국민들은요. 그럼요. 그 안목이란 게 있어요. 안목이란 촛불혁명, 게. 비체혁명 이뤄냈습니다. 국민들도 그래서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실제로 효능감을 몸으로 체험하니까. 음. 그래서 지금 윤핵관 세력이 뭐 목소리는 막 악다운이 치니까 높지만 실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높잖아요. 네. 그렇더라고요. 예, 그렇단 말이에요. 몸으로 느끼니까. 예. 그래서 국민들도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체감하게 되면 서서히 이제 국민들도 무의식적으로 그 부분들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 그냥 실용적으로. 네. 그전에는 굉장히 이념적인 것들이 많았고 감성적인 것들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저쪽 세력의 내란 세력의 주로 정치하는 법들이 메커니즘이 꼼수, 주술, 뭐 요행,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전공법으로 뭔가 이렇게 당당하게 하는 것들이 뭐 없어요 거의. 그러다 보니 이제는 이제 그게 그런 시대를 거쳐서 이제는 뭔가 상식적으로 뭐가 공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지니까 네. 이런 메커니즘이나 이런 제도 이런 체제 안에서는 그 주술 꼼수 유행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다가가게 됩니다. 기회가 네. 정말 재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자기들 다 차지해버리고 네. 나라는 망가지고. 그렇네요. 그런데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창출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뭐 당장 초스에 배부를 수 없지만 이것이 이제 5년 만에 끝나면 안 되고 네. 계속 이어서 이것이 5년, 10년, 15년 되면 아마 국민들 수준도 굉장히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훨씬 굉장히 높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걸 보면 대한민국은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더군다나 이 내란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내란을 저지한 걸 보면요, 아주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국민입니다. 자, 이렇게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 앞으로의 기대,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까지 신부님과 목사님과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으로 가고 있는데요. 2025년은 저물어 가고 있고 이제 새해 2026년이 오고 있습니다. 두 분의 앞으로의 계획, 내년에 또 여러 가지 일들 또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으실 텐데 김용민 목사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 그 평화나무가 네. 지금 새해에 할 일이 참 많습니다. 특히 그 유튜브계에 너무 가짜 뉴스와 확정 편향 진영 논리가 판을 치고 있는데 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런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주로 개신교 세력들 중심으로 저희가 특히 청년 세력들이 그쪽으로 후다닥 넘어간 경우가 많이 있는데 무엇이 보수와. 진실이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명히 그거 중요하죠.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제공하고 네, 가스라이팅이 더 이상 판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최진모 목사님도 같이 하시나요? 최진봉 목사는 네. 굉장히 결격 사유가 많기 때문에 결격 사유가 많은 게 아니라 예. 기준 미달이기 기준 때문에 불각은 불가원의 관계. 알겠습니다.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너무 좋아하는 형님이에요. 우리. 예,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연료- 친하니까 이렇게 맞아요. 서로 디스도 하고 농담도 그럼요. 하고 그러는 거죠. 뭐. 예. 결국엔 출연료가 안 많아서 못 부르는 거 아닙니까? 예. 이 형님은 좀 새해 좀 바뀔 부분이 뭐냐면은 최진봉 선배님 좀 나와주세요. 예. 하니까 출연료는 주나? 매사에. 그래서 그분 소문에 따르면은 예. 집에 귀가하는 것도 집에서 출연료를 주기 때문에 지금 귀가하는 거다. 이런 소문이 있어요 지금. 출연료 좀 집에도 안 갈 텐데 네. 사모님께서 출연료 주신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집에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최진모 목사님, 네. 네, 저희 오늘 제가 언급 몇 번 됐지만 출연료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요. 우리 신부님은 내년 어떻습니까? 내년에 이제 그동안 제가 정평이 일을 한 18년 했고 정평위원장 대전교구. 네. 대전교구 정평위원장 이제 10년 하고 이제 사회 보호마국이라 해서 이제 아예 대놓고 이제 교회
우리 대전교구 기구안에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세상 속의 사명, 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5년 전에 이제 사회 복음화국이라고 하는 걸 이제 신설을 해서 국장님이세요. 초대 국장을 이제 아. 하고 있습니다. 그 등등 해서 이제 뭐 그래서 뭐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지만 네. 이제 제가 안식년을 신청했어요. 내년 아, 예, 안식년이세요? 내년에. 오. 그리고 예. 물론 이제 그건 결정은 이제 주교님께서 하시는 건데 네. 예, 주교님께서 이 방송 보시면 꼭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주교님께서 주시면 좀 1년 안식년 1년 쉬면서 네. 사실 일 안 하는 것이 쉬는 게 아니고 살리는 것이 쉬는 거거든요. 아, 그럼요. 그래서 좀 저 자신도 한번 돌아보고 또 제가 이제 일선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도 한번 좀 더 다른 차원에서 또 그 많은 시민들 곁에서 또 다른 목소리들을 또 청취하는 그런 또 시간도 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동안 못 해봤던 것도 그냥 한번 쉬면서 이것저것 또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잘 살린 다음에 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와서 또 함께 살기 위한 여정을 또 잘 힘차게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중간중간 저희 오마이TV 박종환 스팟에 오셔서 예, 그럼 뭐 더 적극적으로 올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아유도 멀리서 오시기 때문에 너무 좀 미안스럽고 죄송스러운데 저희가 또 예, 요청을 안식년이면 그 전날에 와서 대기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대기하고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신부님 목사님 두 분 말씀 또 뜻깊게 정말 잘 경청하면서 들어봤습니다. 박종현 스팟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현안 분석하고 또 좋은 말씀 많이 들으니까요. 보시면서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마이TV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도 꼭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사랑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말씀 잘 들었고요. 함께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